사이언스 월드 내 과학예술융합 레지던시는 네네. 뭔가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뭐 사이언스 월드도 마찬가지고 저도 특별한 경험이 없잖아요. 레지던시에 대한. 그래서 지난 겨울에 2차례 했었고 이제 지난 7월달에 하고요. 작가님들한테 우리가 한 수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저희가 요구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돼야 되고 이런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던 레지던시를 뭐 이쪽에 또 장소만 옮겨서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름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다름을 통해서 뭔가 우리 같이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작가님들이 좀 더 우리를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게 이제 가장 큰 크고 그게 첫 번째고요. 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이제 저희가 작가님을 통해서 예술을 좀 이해하는 특히 과학자, 공학자들이 예술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크게 보면요 바꿀 수 있는 길은 혹시 발견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는 레지던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이제 세 분이 다녀갔는데 조금 몇 번 얘기를 나눴고 이제 한 분하고는 끝날 때 마티라는 작가님하고는 한 3시간 여기서 따로 요청을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문화적인 충격도 자기가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느 나라? 영국, 지금 미국 분인데 지금은 홍콩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영상,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소리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서 좀 그런 쪽에 그래서 뭔가 하나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고 가는 것만 해도 큰 보람이고 성과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 작품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작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더 큰 보람이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뭔가 와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훌륭한 작품을 내시면 뭐 여기 아니더라도 딴 곳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을 내실 수 있는 작가님들이니까 왔는데 뭔가 이게 좀 내가 이상해졌어요. 이런 걸 오히려 듣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특이하고 싶은 거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배 작가님의 지금까지의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기에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원래 조각을 전공을 해서 주로 이제 공간 설치, 전시 위주의 작품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좁게 됐던 것들은 자연 현상에서 제가 얻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재현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소재나 주제로 빛이나 뭐 그림자, 소리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는 작업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작업을 하면서 전시를 하다가 그런 현상들을 쫓다가 보니까 또 그런 현상에 가까운 소재가 또 소리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작업하는 동료들을 만나서 공연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전시 중심의 작품보다는 약간 스스로 퍼포머가 되는 어떤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약간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 어떤 하나의 작가가 작품 세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전시를 왜 하고 있나 왜 내가 예술을 하고 예술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계속 했을 때 예술이
이런 진지한 진지한 얘기 진지하게 안 하셔도 돼요. 진지한 네. 얘기 안 저희 고민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네, 뭐든지 다 좋죠. 네, 그러니까 예술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과 아름다움을 공유해야 하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라고 물었을 때 전시장의 문턱이 좀 예술을 전공한 저한테도 좀 높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제가 쫓고 있는 어떤 가치에 집중하는 것 외에 신경 써야 될 다른 어떤 영역들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좀 작품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어떤 뭔가 권력 관계, 그러니까 어린 작가가 경험하는 어떤 전시 공간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그런 관계를 계속 좀 역전시키면 그 과정부터 역전시키면서 작업을 해 나가는 게 더 좀 재밌는 모험, 예술에 관해서 좀 재밌는 모험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과정 쫓는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래서 퍼포머 전시장 안에서만 작업을 하다가 퍼포머의 자아를 갖고 스스로 이제 밖에서 좀 거리에서 저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거리로 이 작품을 끌고 나가서 제가 움직일 때 작동되는 작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간의 권력에 대한 약간 저항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때가 또 2014년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는데 약간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사회에 제가 가졌던 불만 혹은 뭔가 답답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체적으로 계속 개인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시장 안에서 완벽해진 어떤 작품보다 계속 거리를 나가면서 사람들 좀 만나고 그리고 우연히 계속 내 작품을 만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그런데 그게 특정 거리나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으면 내가 그걸 사건을 안고 계속 횡단을 하면서 뭔가 연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약간 뭐 뻔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세상에 가치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 혹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동시에 세상에 한편으론 모든 게 가치 없을 수도 있고 모든 게 가치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평등성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함에 대한 질문들 같은 게 계속 있으면서 그래서 계속 약간은 어떨 때 일부 좀 맥락을 좀 지우고 특별하지 않게 여겨졌던 곳을 계속 횡단해내는 그래서 그냥 계속 일상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태도로 좀 작업을 해야겠다 뭐 생각하면서 이제 약간 퍼포머의 자아로서 거리라는 좀 키워드를 갖고 작업을 또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나고 계속 그런 동료들을 만나면서 힘을 갖고 또 작업을 해나가고 있지만 또 그런 식으로 좀 의지를 갖고 작업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한 2년 전쯤부터 약간 과도기 상태에 또 접어들게 됐어요. 과도기요? 네. 작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때 처음 제가 그 거리에 나간 작업이 거북이 걸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거리를 나간 작업을 했었는데 분명히 나는 조금 다른 루트로 주체적으로 가려고 그런 이제 퍼포먼스적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동시에 또 다른 이제 결국에는
똑같은 욕망이 저 안에 있고 되게 이제 유명해지고 싶고 좋은 작품을 하고 싶고 좋은 작품을 되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당연한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거리에서 하고 뭔가 계속 바깥의 일들을 신경 쓰면서 하는 작업은 동시에 어떤 순발력이 굉장히 필요해서 꾸준히 계속 나간다는 이 뭔가 선언 같은 느낌이 좀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시에 좀 지친 거예요. 뭔가 작품 이게 이렇게 부족하게 나가고 있는 내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에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그거에 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약간 흔들리고 또 일정도 굉장히 바쁘게 뭔가 계속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지치고 동시에 이제 계속 나는 사실은 결국엔 기득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도 되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도 누가 기득권인지 알 수 없는 결국엔 그 안에서 되게 좁은 세상인 건 막 그렇긴 한데 어쨌든 또 제가 또 너무 또 타인의 시선들을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뭔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뭔가 예술 그런 뭔가 그런 세련돼 보이는 그런 감각들 그런 것들에 또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흔들리면서 막 해마다 막 기획안을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스스로 또 엄청 그 소진이 돼버렸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개인사나 사회사가 분명히 그때 정치적인 사람들이랑 다 얽혀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잠시 지쳤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좀 약간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거의 리셋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셋되고 스스로 리셋시키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이제 운 좋게 그 미국에 한 6개월 레지던시 나는데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게 됐어요. 아시아 문화 재단이라는 곳에서 6개월 동안 그 작가를 그냥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숙식을 제공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이곳에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 만나라. 그런 식의 조건으로 6개월을 돈 걱정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지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서 당연한 거지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정말 좀 많이 떨어지고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옛날 같았으면 진짜 막 엄청 막 빨빨거리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하루에 몇 탄 쓰면서 막 이것저것 막 봤을 텐데 그런 체력이 되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호의적인 에너지로 막 뭔가 적극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녕하세요. 네, 그러세요. 인생 안녕하세요. 아니야. 예, 그때 인사하나.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했어요. 네. 아, 네. 계속.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사실 외국에 멀리 나가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 타지 몇 달 이상 있었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몸이 아프고 되게 외국인 아시아 여성의 키가 작은 좀 약자로서 그곳에서 좀 생활을 하면서 물론 거기서 내가 어디서 지원받은 작가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되게 연약한 극도로 좀 약해진 상태에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또 되게 좀
그 시간을 북돋아주는 되게 소수의 좋은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분 아시아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저를 지원해주는 태도가 뭔가 예술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인정?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술을 할 때는 뭔가 들어온 만큼 나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되게 확실했거든요. 일한 만큼 뭔가 먹고 살려면 일해야 돼. 뭔가 이런 확실한 그런 노동과 대가 이런 것에 그런 뭔가 가치,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에 대해서 뭔가 먹은 만큼 일해야지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학습해왔었던 걸 저는 몰랐는데 근데 그 6개월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내가 그 전에 어떤 예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의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곳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내가 6개월 동안 충분한 어떤 지원을 받는데 아무런 대가도 원치 않는데 내가 예술가라서 그걸 지원해준대. 그렇다면 또 그 예술은 또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근데 좀 단체가 신기했던 게 이제 50년 된 단체거든요. 좀 인터뷰할 때 물어봤을 때 이제 백남준의 소니 캠코더를 처음으로 사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중간에 제가 요청했던 게 이제 백남준 선생님의 편지가 거기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편지를 열람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는데 굉장히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 뭔가 물론 굉장한 그 재단 자체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레이어가 있어요. 라커펠라 재단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분리되었지만 뭐 어쨌든 되게 부자 기업. 잘 마셔도 돼요. 아, 네, 저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압니다. 그래 어쨌든 예, 잘 마셔도 돼요. 예. 아, 네네. 내가 안 보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어쨌든 네, 거기서 이제 편지를 좀 읽게 되는데 문화 교류에 대한 뭔가 아직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어떤 감동이나 혹은 설명할 순 없어도 그냥 몸으로 이해되는 어떤 가치들? 근데 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뜻밖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이나 어떤 관계 그리고 그 사이를 엮어주는 예술 그리고 존중 이런 태도들이 보였고 그게 좀 되게 감동적이었고 제가 좀 쫓고 싶은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정확히 말로 설명이 안 돼도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쫓고 싶은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아직 그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어도 계속 그거를 구축을 다시 해나가야겠다. 그동안에 내가 욕심부렸던 것들을 좀 지우고 정말로 약한 상태의 사람들도 같이 살 수 있게 만든 예술은 무엇일까? 그런 걸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월에 전시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서울에서 여기 사이언스 윌드에 낸 기획안도 9월 전시에 관련된 기획안이었거든요. 전시 제안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받았는데 뭐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그러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모여있는데 앉아놓고 약간 그때 좀 또 울면서 막 엄청 운 건 아니지만 약간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래 네. 그땐 진짜 우시고. 저는 작품을 완벽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품 하나를 완벽하게 하나의 전시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제가 어떻게 살지가 너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지 좀 얘기를 나눠본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고 이제 또 작년에 있던 곳이 미국의 그 뉴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한 상태에도 제가 보게 되는 것들이 미국에서 막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다고 좋다고 했던 모마 뮤지엄 막 이런 데 갔을 때 저는 아 이거 진짜 자본주의 노예들 막 이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실망스러웠어. 그러니까 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기보다는 그 막 가면 이제 막 기업명들이 막 땅땅땅땅 막 모마에 가면 써 있더라고요. 그 모으면 에? 어떤 게 기업명들이 소원해주는 네. 기업명들이 아, 기업 이름들이요? 막 삼성, 막 현대, 막 네.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많고 기업명들이 딱 그 브랜드가 딱 붙여져 있는데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처음 그것도 조금 이제 뭐야 막 이랬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전시를 볼 때 전시가 디스플레이된 방식들이 정말 그냥 하나의 광고인 거예요. 예술도 어떤 부분에서 광고라면 광고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작품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감상할 수 있게 공간이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거기 뭐 이어폰이 있다 그럼 삼성 이어폰 이렇게 써있고 그런 식으로 있고 약간 돗대기 시장처럼 작품 그 당시 제가 봤던 작품들이 그러니까 설치 방법들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시를 대한 태도가 그런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좀 내가 추구하고 싶은 예술가의 방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그런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몸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도시에서 주는 기운과 사람들의 속도감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어떤 시기에 나였으면 저도 되게 재밌게 막 서핑을 탔을 것 같은데 뭔가 저한테는 그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몸이 아픈 시기에 거기에 있으니까 너무 버겁고 그게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속도가 과연 맞는 걸까?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되게 바쁘더라고요. 정말 더 바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매일 확인할 시간도 좀 없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쉽게 사고 또 나라 크니까 쉽게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아마 친구들이랑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뒤늦게 똑똑한 사람들이 일찍이 다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몸으로 잘 경험하면서 되게 뒤늦게 막 한 거 같아서 아 이게 진짜 시장 뭔가 이런 자본 중심의 시장 자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가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구나 그런 걸 저는 좀 많이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한국 와서는 어떻게 안 벌고 안 쓰면서 살 수 있을까 좀 저도 그런 고민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벌려고 하는 것보다 안 벌고 안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돈을 정말 어떤 수단으로만 써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뭔가 내가 안 쓸 방법을 계속 축소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이제 몸이 아픈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정상성, 사회가 제시하는 정상성이 얼마나 또 그것도 또 굉장히 결국 자본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정상성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정상성에 대한 질문을 좀 계속 하는 작업을 좀 해보고 있고 그리고 그 몸이 아픈 상태가 돼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 언젠가 아프고 언젠가 죽는데 왜 아픈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결국에는 다 자본과 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가 사람이 지금은 건강해도 혹은 지금 멀쩡해도 언젠가 한계가 오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런 순간에 일대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는 방식들은 정말 소수의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 빼고는
그 공동체 안 공동체에서 서로가 다른 역할들을 도와주거나 서로 교환될 때 그런 일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건 뭘까? 그게 또 너무 이상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품고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이런 주제들을 계속 무턱대고 꺼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약간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걸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다시 보니 예전에는 어떤 활동, 사회, 그렇게 뭐 윤선 작가님처럼 제가 막 적극적으로 사회활동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지만 어쨌든 관심을 갖고 항상 이렇게 쭈뼛쭈뼛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다가 조금씩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제 예술 세계랑 완전히 합쳐지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건 그거고 예술은 예술이고 지금도 예술가가 활동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정말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고 싶은 예술을 하려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지 그거에 좀 요즘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작가님 얘기하신 게 이 레지던시에도 이어져를 심은 거죠. 고민이. 그러시면 되죠. 제가 말하는 데는 그거고요. 네, 그래서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자리가 저와의 뭐 대화 이렇게 되어서 제가 그런 외람되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아프면 그곳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어제처럼 채면 내가 위가 있을지 거기. 근데 평소에는 막 먹기만 하지 그게 위가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사회는 내 몸이라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아프고 이러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잘라버리든지. 이러니까 그 부분이 자기의 몸일 때는 그렇게 소중하다가 다른 사람일 때는 또 다르게 대하는 태도가 인간의 원래 모습도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도 아닐 거라고 믿는데 그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아까 이제 시스템 얘기도 하셨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되고 결국 그게 돈인가 자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길이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 월드는 그 길이 있다고 믿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면서 이 센터가 시작이 됐고요. 그 속에서 이제 누군가가 아파하면 이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 아픈 사람한테 눈길이 가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고자 했던 게 이 센터 사이언스 월드예요. 그래서 약간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어떤 재단이 약간 아시아 문화재단 이런 데서 돈을 주고 그냥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라. 비슷한 아이디어가 저희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 중에 10만 예술가의 한병설이 있어요. 옛날 이제 따서.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가 시대가 오면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대신에 한 1년 정도를 세상을 돌아다니게 하는 거죠.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사람들하고 만나자. 이게 우리 보고서나 제안서에 있어요. 사실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예술가 한병설 옛날에 이 선생님이 하신 걸 살짝 바꿨죠. 거기서 용이라는 건요,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군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 결국 세금인가? 아까 이제 자본 얘기 하셨을 때, 이제 세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세금이 아닌, 그러니까 자본가들한테 명색하게 뭔가 내놔라.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꾸려면 당신들의 뭐가 필요하다. 아니면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닌 길이 혹시 없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면서 이제 공동체도 아닌 자본도 아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게 사이언스 월드이고요. 그래서 아까 막 길을 다니신 거잖아요. 네네. 처음에 거북이 얘기하셨을 때, 처음 사실은 전원길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을 때 아시더라고요. 김대희 박사님은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아신다고 하고 뭐 소리 작업도 아신다고 하셔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걸 하시면서 또 많이 힘들어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셨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네. 예,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한 건 그런 거죠. 누군가 소통하려면 이제 과학자가 예술가하고 소통하려면 예술가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예술가와 과학자하고 소통하려면 과학자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믿으세요? 혹시 그렇게 믿으시는지 제가 이거로 묻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다고. 예, 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믿고 계신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작년에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미국에 있었을 때 분명히 언어를 되게 알고 싶거든요. 다른 언어에 대해서 그 영어나 혹은 좀 뭔가 다른 학문의 언어. 그래서 다른 더 깊이 얘기가 되려면 서로 그 다른 언어들을 공부해 나가는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주 잘 되지 않은데도 어떤 소통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늘 궁금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딱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 딸이 있어요. 제 딸이 실제 있거든요. 29살이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하고 있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지리산에는 저희 어머님이 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만약에 찾아갈 때 할머니 놀러 갈게요 하고 가면 그동안 잘 있었니? 공부는 잘 됐니? 뭐 남자친구는 잘 있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딸이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할머니 지리산 집에 놀러 갈게요 했을 때는 자기가 준비하고 가요. 그 말은 뭐냐면 할머니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 가요. 다음에 할머니는 자기 손녀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요. 나는 사람들은 되게 슬기롭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지금 이제 8이 넘으셨지만 어머니는 손녀딸이 온다고 그러면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 가세요. 며칠 동안 고민하세요. 그래서 이 꽃이 얼마나 예쁘고 손녀딸한테 이 꽃을 설명해 줄 언어를 마련하세요. 그거는 비단 영어나 언어만이 아니죠. 한글이 아니라 과학자의 언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의미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을 나의 손녀딸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그 할머니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내 딸을 만나도 난 당연히 얘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녀온 다음에 우리 딸의 얘기를 들으면 할머니는 그 언어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 과제를 하면서 또 레지던시를 하면서 작가분들하고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과학자가 예술가가 만났을 때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언어를 다르게 이해하고요.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어떤 그 기호라는 거죠. 그냥 그거죠. 롯데자이언트에서 투수가 이렇게 하면 공을 팍 던지잖아요. 그거를 기아 타이거스가 보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기아 타이거스가 이렇게 보고 다 알면 다 데뷔를 하는데 그들만의 롯데자이언트만의 기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레지던시에 온 작가와 저희 공학자들만의 언어를 만들면 우리끼리 얘기가 될 거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니네들 언어 이렇게 이해하지만 우리끼리라도 되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툭 끼잖아요. 그러면 또 언어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길거리에서 그 소통의 언어를 만드는 게 벅차셨을 거라는 거죠.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동의하지만 속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시선을 받아들이면서 그 언어를 만들고 또 이동해서 또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셨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작가님은 그것을 작업을 해 나가신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는 거고 2014년은 특히 사회적인 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아픔도 있었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누구나 그 얘기들을 혹시라도 하시려는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할까. 소통은 소외와 통하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어떤 거는 받아들이면 누군가가 말을 하면 배려시키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는 소라고 하잖아요. 그건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면 그건 분명히 무너지실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니고 작가님은 대단하신 거고 그 순간에 그러면 몸과 마음이 아마 지치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것도 혼자서 하신 거예요. 아, 네. 처음에는 혼자서 이제 2014년에는 처음에 혼자 하다가 그게 제가 완전 장기 계획을 잡은 프로세스거든요.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겠다. 네. 지금도 그래서 뭐 할머니 돼서 하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속도에 좀 지친 것 같은 부분인데 처음엔 혼자 하다가 두 번째는 사람들 초대해서 처음에 혼자 그냥 길을 계속 이어서 이제 걸었거든요. 서울에서 홍대에서 뭐 시청까지 갔으면 다음 시청부터 그걸 밀고 다니신 거죠? 네, 끌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서 이 장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길을 같이 걸으면서 그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소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어를 그 사람과 나이가 같이 보내는 시간 동안 그 시간에 언어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말씀해주신 그런 표현을 생각해보면. 근데 벅찼던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계속 거리를 흡수를 하고 저는 약간 지금도 그게 고민인데 모든 언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만난 사람들 정말 어떤 시간을 가지려면 계속 새로운 언어에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이 시간을 내가 다 언어를 뭔가 만들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그게 확실히 벅차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뭘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소통이죠. 네, 그래서 일단 제 짐을 엄청 버리고 버리기 시작하고 좀 다른 소통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버리고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언어에서 되게 신기한 거를 저는 언어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많은데 그냥 이 글자를 보면 우리 한국도 좀 신기한 게 많고 한자도 그런데 영어도 정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 중에는 in이 있고 form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나의 form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인폼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 이렇게 해서 한글을 할 때도 신기하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제 작가님이 많은 사람들과 했을 때 이 사람하고 했을 때는 뭔가 잘 통한 어떤 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과 만났을 때 대화를 하는데 지식을 통해서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감각적으로 하는데 감성이 되고 그러면 되게 자기의 폼을 가지고 하면 사람이 이제 보면 잘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잘 안 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바꿔야 되는데 그게 결국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엄청난 예술 작품인 거죠. 즉 제가 이제 일반인으로 얘기할 때는 그 작업을 길거리에서 하고 뭐 길에서 길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신가요? 묻지는 않고 그냥 네. 저는 그냥 계속 걸어요. 뭘 만든 걸 끌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면 얘기 나누고 그냥
그게 사회에 작가님이 뭔가 기여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게 작품이라고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목표가 없이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게 나를 유명하게 만들까라는 고민 아까 조금 하셨다고. 네. 혹시 그걸 내가 바라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하셨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그런 작품 활동이 길에서 활동이 혹시 내가 나를 좀 유명하게 아하. 만들려는 속마음은 혹시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건 없으세요? 그것도 분명히 있죠. 뭔가 네, 있습니다. 아니 작품으로 뭔가 주목받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작가의 작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여서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근데 동시에 그러니까 작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망, 그 마음이 더 커서 이제 거리를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의 권력에 네, 대항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속도에 대한 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되게 느리게 이제 뭔가 끌고 되게 천천히 걸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그 작업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느린 속도로 그 빠른 도심을 좀 지나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 대한 실험 첫 번째는 그래서 좀 무작정 좀 나은 것도 있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작품을 보게 되는 관객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전시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전시장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누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 말고 선택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예술을 항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더 우연한 관계들, 되게 다양한 그런 계층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무작정 그런 사람들에게 작품을 계속 스스로 공유를 하고 싶었던 거고, 스스로 좀 장소로서 돌아다니고 싶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떤 예술 작품 공간에 나를 막 잘 소개해서 들어가는 그 방식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예술가로서 좀 지루해진 어떤 과정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를 되게 영업을 좀 잘해야 되는데 되게 멋있게 좀 포장을 잘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잘 못하는 이유가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매끄럽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태도가 좀 항상 있는 거고 갈등을 하는데 지금은 더 내려놓고 더 안 그러니까 억지로 안 매끄러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더 솔직하게 사람들을 좀 만나야겠다는 결심한 상태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촉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동시에 이렇게 하면은 좀 튀고 유명해 보이겠지 그런 욕심도 분명히 있었는데 또 신기한 게 사람 그 타고난 기질 같은 게 있는 건지요. 제가 그때 2014년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내심 주목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이제 사람들 궁금하니까 와서 물어보고 막 연락처도 주고 막 이제 특히 매체들은 좀 뭔가 이벤트 같아 보이니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작업적으로 내가 나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강이 들어요. 이걸로 갑자기 막 거리에 뭔가 나온 상황이고 그때 좀 제 나비를 또 끌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나비가 이렇게 팔락팔락 거렸어요. 제가 바퀴를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좀
좀 여러 가지 뭔가 사건에 대한 뭔가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징적인 걸 들고 나오는데 그게 이상하게 그게 이슈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동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 갈등을 하면서 아, 그냥 이거는 특정 어떤 시류의 특정 사건을 위해 나온 게 아니고 공간들을 계속 엮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진행했죠. 이게 빠르게 이동하는 사실 현대 사회를 연결의 사회, 모바일 사회라고 하잖아요. 나는 어디에도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실감이 나거든요. 옛날에는 나는 이 공간에 있으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방금 SNS에 올렸다든지 내가 한 말들이 세상 여기에 확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도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던 의지대로 하는 말 외에 내가 한 말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나의 정체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정체성이 언젠가는 되어 있고 또 그게 나한테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작가님이 어떤 공간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어떤 다르게 파문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이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도 막 떠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작가님을 다시 놀라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뵙고 또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 이번 레지던시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에 연장 끝에서 이제 또 다시 고민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축을. 잠시만. 제가 10분 뒤에 나가요. 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좀 늦어가지고. 아니요. 혹시 약간 일이 있어가지고. 일단 남을게요. 분류하기 위해서. 아, 아,